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보험료 또는 보장 조건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험 가입을 하시고 유지 중이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시 내가 고지 누락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아시고 고지할 부분은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고지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가인 고지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만약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보험사에서 내 보험 계약을 강제 해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입 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 등 이런 중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는 납입을 면제하고 가입 시 정한 만기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를 누락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고지 의무를 누락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암진단금으로 설정한 5천만 원도 받고 나머지 보장들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가입 시 정한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럼 해지가 됐다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못 받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각지 못한 답변이 나옵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되면 암보험금은 지급을 합니다만, 암으로 진단받은 시기가 3년 이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금도 못 받고 3년 이내라고 하면 강제 해지까지도 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이란 건 예측 불가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고지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고지 의무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상품에 따라서 고지 의무 질문서에 여러 가지 항목을 물어보는 상품, 고지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물어보는 상품, 이런 상품들은 고지 의무가 까다롭게 타이트해진다. 인수 기준이 까다롭게 타이트해지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지를 하나만 묻는 상품, 두 가지만 묻는 상품, 이렇다면 인수 기준이 유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지 의무를 잘 이해하셔야 내 병력과 치료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저렴한 상품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고지 의무는 제가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온 최신 상품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많이들 가입하시는 건강고지형 상품,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가입이 가능한지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표준건강체 고지 의무 315 고지 의무입니다. 첫 번째 3개월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로 질병 확정 진단은 의사가 환자분 고혈압입니다, 환자분 당뇨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병을 확정 지어주면 질병 확정 진단이라고 합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요, 환자분 고혈압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걸 질병 의심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것도 질병 의심 소견이고요. 다음 치료. 치료는 감기 치료, 단순 치료도 치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은 당일 입원도 입원에 포함되는 거고요. 수술에 제왕절개도 포함됩니다. 투약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투약으로 들어가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의사는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약을 처방했고 내가 처방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고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것도 투약으로 들어가나요? 이건 아닙니다. 고지 의무의 기본 전제는 의사로부터입니다.
내가 직접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행위는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고지 부분을 가입 예정자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추가 검사, 재검사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검사는 어떤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럼 1차 검사를 한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더 받은 경우를 추가 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재검사는 뭐냐면 우선 추가 검사처럼 1차 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어떤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를 재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초 1차 검사와 추가 검사, 재검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고요. 1년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행해지는 검사, 그러니까 환자분 엑스레이 검사하시고 바로 CT 검사하겠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가 검사의 의미를 의사로부터 문진을 받고 질병 의심 소견 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 사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례 1번, 1년 이내 8개월 전에 속이 쓰려서 병원을 가고 진찰을 받고 바로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추가 검사는 어떤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검사를 더 받은 경우이고요. 재검사는 어떤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일 때 해당됩니다. 1차 검사만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 검사, 재검사는 우선 선행적인 1차 검사가 진행이 되고 다른 종류의 검사 혹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를 추가 검사, 재검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례 2번, 갑상선 결절로 인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경우는 재검사죠. 어떤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재검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증 변화가 없는 재검사는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 10일에 보험가입을 예정 중입니다. 근데 병력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24년 7월에 유방에 미세 석회화가 발견되었고 25년 1월에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기와 모양의 변화가 없었고 수술 필요 소견도 없었습니다. 그런 병증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청구 이력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25년 4월에 가입하실 보험이 건강제1 경우 검사받은 부위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초경증 유병자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부담보 없이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례 4번, 허리 통증이 심해서 7개월 전에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4개월이 지나고 CT 검사를 받았고요. 이렇게 받은 검사라면 추가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행된 1차 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른 종류인 CT 검사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검사, 재검사는 1차 검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딱 한 번의 검사로 끝났다면 추가 검사, 재검사가 아닌 1차 검사 또는 원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라면 3개월만 지나면 고지 의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5년 이내 고지입니다. 5년 이내로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입원 수술은 어렵지 않죠. 헷갈리는 건 계속해서 7일, 30일 이상 투약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원인을 누적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4년 전에 3번,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2년 전에 4번 치료를 받았다면 똑같은 원인으로 누적해서 7일 이상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4년 전에 3번, 그리고 고지혈증으로 2년 전에 4번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라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누적이 되지 않고 각 4회, 3회, 7일 미만이기 때문에 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0일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고지혈증으로 15일치 약 처방을 받았고 2년 전에 15일치 약 처방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적해서 30일 이상이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복용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해 처방을 했다면 고지에 포함됩니다. 고지사항의 기본 전제는 의사로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많이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없으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카톡,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5년 이내 아래 11대 질병의 병력들로 인한 치료들은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보이시나요? 만성질환, 중증질환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질병들로 딱 한 번이라도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한 번이라도 치료를 했거나 한 번이라도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리고 투약을 3에서 4일 짧은 기간이라도 약 처방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HIV 확정 진단을 받았고 HIV는 10대 질병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죠. 7년 전에 암 진단 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5년이 넘었으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받았는가? 예를 들어서 암은 7년 전에 진단받았지만 항암 치료가 3년 전에 끝났다면 10대 질병으로 5년 이내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3년 전에 당뇨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고지에 포함될까요? 당뇨도 10대 질병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의심 소견은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315 고지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경증 질환이거나 고지사항이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부담보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할증, 부담보, 할증이랑 같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너무 근접 치료력이거나 안 좋다고 하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절되는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간편 유병자 상품이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도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력이 있더라도 유병자 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합리적으로 잘 가입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 제거를 3년 전에 했다면 고지사항 5년 이내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겠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대장 쪽으론 2년 동안 사고력이 발생하더라도 보장하지 않겠다. 이걸 대장 2년 부담보라고 합니다. 1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지면 기간 부담보, 이렇게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는 해당 기간 동안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도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일 경우에는 가입한 특약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암만 아니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정한 만기까지 부담보를 받은 치료력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니다만 보험을 가입하고 5년 동안 부담보 받은 치료로 추가 치료나 추가 진단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1년 뒤에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치료력이 없다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기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최초 가입 후 5년간 추가 치료가 없어야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 만약 자궁, 유방, 갑상선, 그리고 대장 같은 주요 부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유병자 보험은 보통 표준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주요 부위에 기간 또는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신 분들이 선택하면 유리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 고지사항에는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묻지 않고요.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묻지 않습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은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으시지만
그런 부분이 없고 고혈압, 당뇨는 유병자 보험 10대 질병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간소해지면 만성 질환자 분들도 그리고 추가 검사, 재검사를 계속해서 받으셨던 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병자 상품 구조를 좀 보면요. 5년 이내 6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입원, 수술에서 입원 수술을 안 보는 상품, 1년만 보는 상품, 2년, 3년, 4년, 5년까지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 수술을 안 보는 상품과 5년까지 보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 보험료가 더 저렴할까요? 맞습니다. 고지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요즘에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원 수술을 5년이 아니라 10년, 8년, 6년까지 보는 상품이죠. 입원 수술을 더 길게 볼수록 보험료는 더 저렴해진다. 기존에 355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 입원 수술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초경증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하시면 보험료까지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초경증 유병자 보험도 10년까지 입원 수술을 보는 상품이 있고요. 6년까지만 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고지형 상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표준 건강체 315 고지사항에 6년에서 10년까지 입원, 수술, 3대 질병 이력을 묻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상품은 표준 건강체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내가 해당 기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다라면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지 의무에 따라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설계사도 고지 의무를 잘 알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줘야 되고 가입 예정자 분들도 내 병력에 따라서 고지 의무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면 되겠다라고 기본적인 플랜을 미리 준비해 두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고지형 상품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있다고 해도 인수가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 조건도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빼먹거나 일부러 부실 고지하시면 안 되시고요.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강제 해지까지도 당할 수 있고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과잉 고지 또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력과 병력 사항으로 고지 의무에 따른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보험 상품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익명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